네, 저희 박수용 교수님과 현재 여당 또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 대선 공약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2030, 특히 이 남성의 투표를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페미니즘 그리고 또 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. 한마디로 야당에 있었던 홍 후보의 표를 다 자기가 가져오겠다. 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와 관련해서 던졌던 게 이 코인의 상한가 조정해 주겠다.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이 코인화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. 하나하나 좀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한도 관련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좀 이동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한도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 안은 현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안은 이제 뭐 250만 원을 그쵸. 이제까지를 이상? 갖다가 네. 이제 공제 한도로 하겠다라고 아마 정부에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죠.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뭐 같은 투자인데 주식에 대한 투자는 뭐 5천만 원까지 되고. 한다 그러고 이 가상 자산은 250만 원 왜 그러느냐? 뭐 거기는 뭐 좀 투자 뭐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뭐 이게 그쵸. 사실은 맞지 않아요. 근데 네.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정부에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과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네. 뭐 얼마 전에 또 지금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이제 막 그 많이 이제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 이익이 생기잖아요. 디파이를 통한 이자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것들도 뭐 그 디파이다 이자 소득도 이제 과세하겠다. 그래서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좀 숫자가 정확치는 않은데 네. 아마 이제 금융 이자 소득이 아마 25%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똑같이 금융 이자 소득으로 적용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네.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어. 정확히 22.2%라고 22점, 그 정도 되나요? 하더라고요. 예. 네.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화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그쵸. 그럼 화폐가 아닌데 무슨 금융 그러게요. 이득이에요. 네.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화폐가 아닌 것, 예를 들면 뭐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럼 그런 것을 대여해서 받는 그 이득에 대한 소득의 과세는 한 15% 정도 된다는 걸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쵸. 근데 그러니까 적용할 때는 과세할 때는 이것을 또 화폐로 보고 화폐로. 이자 그쵸. 소득으로 보고 네. 또 한쪽에서는 저거는 또 화폐가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좀 사실은 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또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 네.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그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. 좀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떤 얼마까지라는 건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네. 하여튼 높여야 된다. 뭐 이렇게 한도를. 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네. 하여튼 항상 얘기하는 것이 최소한 주식시장과 같게 최소한. 그렇죠. 또는 또 뭐 그전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. 아니 주식시장에는 그런 그 펀드들을 만들게 하면서 왜 여기는 안 만지? 그것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그 펀드 투자도 허용해야 네. 된다.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는 그런 시각이 이제 필요한데 필요하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네, 이 과세와 관련해서 유예도 얘기를 하고 이 세금 신고해야 되는 액수도 전면적으로 좀 상한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거기에 또 한 번 크게 우리 시장에 관심을 끌어모은 게 앞서 교수님 잠깐 멘션해 주셨던 이 부동산 개발 이익과 관련된 겁니다.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나눠주겠다. 굉장히 네. 좀 독보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데 우선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이제 그 부동산 뭐 그 이제 맥락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것은 네. 그런 그 부동산 개발 이익들 지자체가 이제 걷는 그런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익들을 이제는 좀 나누어야 된다. 근데 나누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? 이제는 이제 그 가상화폐를 코인을 나누겠다. 코인을 발행해서 나눠주는 것들도
생각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또 그 당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쵸. 그 발언을 새로운 개념이잖아요. 네. 하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후보님의 어떤 그런 좀 약간 그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좀 공격적인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. 원론적인 의미에서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. 오.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런 그 공동의 이익으로 만들어진 것을 나누자. 근데 나누는 수단을 뭔가 코인을 통해서 나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일반인들에게는 일반 그냥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런 뭐 가상화폐들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. 네. 그런 화폐들을 뭐 그런 식의 화폐로 해서 나눠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.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방법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그런 코인 기반으로 나누면은 일단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. 그쵸. 지금처럼 뭐 카드에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이러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준비하는 CBDC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언급하신 것인지 네. 아니면 진짜 어느 그 사기업들이냐 기업들이 발행한 이런 코인들을 언급하신 것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뭐 CBDC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? 정부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코인을 사실 정부가 만들 수는 있죠. 그런데 이제 조건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어야 되는 것이죠. 이것이 그쵸. 무슨 뭐 거래소에 들어가서 네. 뭐 10배 몇 배가 뛰고 그쵸. 이래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들리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어느 뭐 기업들도 뭐 또 당연히 발빠르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네. 뭐 우리가 그런 거 할 거야. 뭐 이런 식의 있을 수 그런 있죠. 소문 네, 네. 그런 것 헛소문들이 나돌면서 아주 그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.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부가 한다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그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어떤 그런 코인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. 뭐 이렇게 생각하죠.